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행과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내부에 있는 장기와의 연관성으로 인한 어떤 성격적인 거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너무 길게 잡으면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어느 정도 소개 정도 하는 방송을 지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제 책을 소개를 제 책에도 건강과 관련된 그게 이제 한 2개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어 드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화기운이 많은 딸 1과 수기운이 많은 딸 2,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이죠.를 둔 여자분이 상담을 왔다. 검은 쌀을 넣은 밥을 지었더니 딸 1은 탈이 없는데 딸 2가 설사를 하더란다. 이유인즉 검은색이나 보라색 음식은 수기운에 해당하는 음식이다. 딸 2는 가뜩이나 수가 많은데 수기운의 음식이 들어가니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이다. 화기운이 많은 딸에게는 오히려 부족한 수기운을 채워주니 도움이 되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 사주 상담하면서 건강까지 체크해 드릴 때 음식까지 권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에서 웃겼었던 사례. 어머니가 딸들 사주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한쪽은 화가 너무 많고 한쪽은 수가 되게 많은데, 화가 강하다는 건 수가 부족해서 제가 이제 뭐 검은 쌀을 넣어서 밥을 뭐 이런 조언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그 화기운 많은 딸은 너무 좋아하는데 수기운 많은 딸은 설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둘이 막 웃었어요. 그리고 뭐 짠 맛이 또, 그러니까 짠 맛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짠 맛이 모든 사람에게 독인가, 그 건강과 관련된 중에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제목을 인간은 오행의 숙주라고 해서 조금 겁나는 제목이기는 한데, 그만큼 우리가 오행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그 강력한, 그게 우리 인체의 안에 내장된 그 장기,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들이 오행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뭐 어떤 성향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을, 한 사람의 생년월일을 넣었을 때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길흉화복뿐 아니라 성격, 적성, 그리고 건강, 취향,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거는 다 오행이 인간의 내부 깊숙이 이미 침투된 상태에서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음양오행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옛날 한의학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주를 기본으로 해서 이 사람의 체질을 어느 정도 진단하고 이렇게 들어갔고, 그런 얘기는 뭐 요즘은 양방이 너무 이제 우세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많이 지향하는 그런 추세인데, 저는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의 강함과 약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아파서 약을 취하고 하는 그 일시적인 효과만으로 본인의 건강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의 체질을 알아서 본인이 이제 조금씩 컨트롤해 가면서 제어하는 거, 그리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제가 이제 어떤 방송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적어도 자기 자신을 알면 지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나의 그 약한 부분이 어떤 거냐를 신경을 써주면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몸이 안 좋은 걸 흡수하고 지내는 것과 건강적인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지의 오행도를 놓고 여기서 기본적인 오행의 그걸 좀 설명드린 다음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장기를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뭐 심장, 뭐 폐, 이렇게 오행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장기를 이 위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그 작용을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요. 목.
이 강한 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이제 제가 위에다 한 거는 화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어떤 오행의 그 기능 때문에 목기운은 위로 자라고 화기운은 퍼지고 그다음에 금은 네 이렇게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서쪽이고 수는 아래로 뭉치고 북쪽이에요. 그리고 토는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제 오행과 장기를 연결시키고 거기서 이제 성격 까지 할 건데 자 여기 우리 인체를 제가 똑같지는 않아요. 저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목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부터 몸통이 돼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너무너무 못 그립니다. 자 여기가 심장이라고 심장이 여기 이제 가운데 있고 요 심장을 이렇게 하고 폐가 있죠. 그리고 이쪽이 간이 있고요. 이쪽이 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콩팥이 신장. 예. 왜 이거냐면 이게 대표적인 어떤 오행의 그 장기예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더 디테일한 게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자 심장은요 화의 기운이 여기다 제가 화를 왜 심장으로 했는지 이해되시죠? 화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열정적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오행은 너무 많아도 그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왜 화가 많은데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건 태과돼가지고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심장이 지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러니까 뭐든지 오행은 선기능을 하려면 적당함과 그 다음에 생각 제어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 오행 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게 이제 중요해요. 어쨌든 심장이 가운데 있고 화기운은 뭘 관장하냐면 어떤 그 에너지죠. 활동 에너지. 그리고 위로 퍼지고 그 열정. 그리고 사람의 인생으로 쳤을 때는 20대, 20, 30대의 한참 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자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행동을 옮길 때 있어서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성격이 되게 유쾌해 보이는 측면도 화의 그런 면이고요. 하지만 화라는 것은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력은 약해서 뒷심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되게 밝은 에너지가 나온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화의 이미지가 조금 밝은, 그리고 뭐 열정적이야 할 때도 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심장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폐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요, 이 동서남북에 있는 것들이 봄에도 금기운이 있고 사실은 여름에도 수기운과 목기운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아이들만 무슨 얘기냐면요. 겨울이 수기운이라고 해서 이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수가 가장 강한 계절이 겨울이라는 거고 목기운이 가장 강한 게 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음양오행, 다른 오행들도 사실은 존재한다. 근데 좀 작아질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화는 여름이고 심장의 기운이고 열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폐인데 폐는 금기운이 관장해요. 그리고 가을, 계절로는 가을이죠. 우리가 저 사람 기가 세다 할 때의 그 기가 이 폐의 기입니다. 폐의 기운.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요. 사람이 처음에 딱 했을 때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약간 범접하기 힘든 어떤 그게 있는 게 금의 기운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저 여자 기세 보여. 그 기세 보여. 그 기가 세다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나댄다 할 때 저 여자 너무 세 보인다 할 때 그건 기인데 금이 적절하면 사람한테 약간의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좀 이렇게 범접하기가 쉽지 않아. 가까이 다가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사실 계절로도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이 봄에 피어나는 에너지를 이렇게 극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죠. 생명은 더 이상 가을에는
잘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도모하고 그 다음에 뭐 희망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 부족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칠 거 쳐내고 그래서 직업적인 측면도 경찰이나 뭐 이런 쪽에 금이 많고 그때 사람도요. 금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독립적이고 딱딱해요. 불이 있는 사람들은 잘 어울려요. 친화력.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입자가 이렇게 가벼워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지만 금은 형체가 있고 단단해요. 예, 그래서 여러 명하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내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아닌 사람한테는 선을 긋는 그런 성격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든 음양이 이 장단점이 있다고. 화는 처음엔 빨리 친해지지만요, 지속력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먼저 와서 살갑게 인사하고 친해지고 먼저 손 내밀고 하는 사람들은 화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사람하고의 어떤 오랜 관계를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금은 처음에는 세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속까지 이 사람들 처음에만 세죠. 이 사람들 의외로 겁이 많아요. 뒷심은 약하다. 겉보기에만 세다. 이게 음양입니다. 겉도 세고 속도 셀 수는 있어.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이 100이면 속까지 100일 수가 없다고요. 겉이 정말 차갑고 100이면 그 안은 100보다는 낮은 단단함이 있어야 생명체가 유지가 됩니다. 어쨌든 금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센 기운이고 그게 폐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간이에요. 네, 간은 목이 관장합니다. 목 기운. 목이라는 거는 인간의 인생에서 유년기, 아이 시절, 자라고, 배우고, 새로 시도하고, 희망차고, 이제 사람의 그 간이 이제 목 기운이 관장하는데, 아이들이 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첫 인상은 되게 좀 다정다감, 그리고 좀 순수해 보이고, 이 금이 범접하기 힘든 상대였으면 여기는 좀 만만해 보이는 상대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한테 어떤 거리나 격식을 두지 않는 게 목의 습성이죠. 우리가 청소년기나 어린 시절을 보세요. 그때는 어떤 가치 판단이 단단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 가면 나이가 한 40, 50대니까 뇌가 굳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치 판단이 딱 있어. 쟤는 이렇고 뭐는 이래. 이게 이제 금이면 목은 여름을 희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좋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 기운이 좀 강하신 분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성향도 있는데 이런 성향도 있고 이런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조금 이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그걸 보는 건데 목 기운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유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요 고집이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갖고 싶으면 떼굴떼굴 마트에서 굴르는 아이들 있죠. 고집이 되게 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흔히 약간 겁이 없는 사람 보고 간이 부었다고 하죠. 네, 겁상실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땡이가 커요. 담이 크다고 하죠. 간이랑 또 담도 여기에서 그 목이 그 관장하는데 담력이 좋다. 겁이 없다는 얘기예요. 왠지 금이 안 무서워할 것 같죠? 금은 기만 세고요. 여긴 겁 많아요. 왜냐면 목 기운이 약하니까. 가을에. 여기 아이들 세상 아직 다 안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 겁난 줄을 몰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살아보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 보니 살다 보니까 깝치다가 한 대 맞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봐가면서 깝치자. 이런 여기는 겁이 있어요. 근데 여긴 겁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부었다 이런 얘기가 너무 그 목 기운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명리랑 사실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명리를 미신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의 장기도 사실은 오행이 되어 있어서 그 오행 때문에 자기가 그런 성격이 나오는데 왜 다혈질인지, 왜 욱하는지, 왜 본인이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위예요. 위는 토의 습성이거든요. 토는 가운데에 딱 있어서 어느 방향
방향에도 다 개입되지만 또 어느 방향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보수적이고 가운데에 딱 위치해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어떤 보수성, 개혁 정신도 사실은 개혁을 뭔가 하자, 변화시키자 싫어해요. 그냥 유지하자. 그래서 직업적인 측면으로도 약간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의 뒤처리를 하는 분들도 토가 많고요. 그래서 뭐 심판, 뭐 판사, 뭐 경찰군 쪽에도 이제 토가 많습니다. 토는 가운데 있기도 해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지지의 토들은 계절의 끝마다 있어서 그 계절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 보고 너 가서 창의적인 일하고 뭔가 앞서서 뭔가를 해. 너 앞에 나가서 막 사람들, 잠깐만, 그것도 또, 모든 또 그 토가 또 식상으로 있으신 분들은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토가 많으신 분들한테 팔색조 같은 모습을 보여. 안 돼요. 변덕 부려봐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토가 또 너무 많아서 태과될 경우에는 이 반대로 토의 그 중후한 어떤 중립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뭐 형이나 충을 맞거나 또는 지나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게 부족함보다 더 안 좋다라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행이 선기능,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오행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그 오행이 적절히 기운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제어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돼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토가 많은데 안 그래요, 이러신 분들이 댓글에 있어요. 그러면 그 토가 너무 많아서 토의 어떤 그 역할을 사실은 조금 네. 그러니까 적절해야 그 기능을 쓰는데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오히려 그 기능에 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위는 그 흡수하잖아요, 음식물을. 그래서 토라는 성격을 가진 분들은 좀 인내 또는 이렇게 받아주는 거, 또 마음이 넓은 거, 이런 습성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토가 음의 토도 있고 양의 토도 있고 그다음에 지지에서는 토가 또 계절마다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오행보다 토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리고 토는 토 속에 모든 걸 감추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것들이 조금 약해서, 그래서 그 우리가 비위 좋다고 하잖아요. 참을성이 좋은 사람 보고 비위를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서 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저 사람 너무 싫어라고 이렇게 욱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야 그래 참아주자, 그냥 견뎌라, 아유 그냥 봐주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봐주자 하는 사람이 토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비위가 좋다고 그래요. 그게 비장하고 위장을 관장해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명리, 예. 간이 부었네, 비위가 좋네 하는 거죠. 그 음식도 이게 이 어떤 사람은 그 이렇게 참고 먹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비위 약해가지고 이게 못 먹는 이런 사람들은 또 토가 약한 사람들일 수 있고, 또 토가 태가 돼도 또 그럴 수 있고, 네, 여기가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우리 장기 중에 조금 아래쪽에 있는 신장, 콩팥, 뭐 자궁, 이런 것들이 수는 겨울에 어떤 이렇게 응축되고 모아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흐르고 좀 차갑고 이렇게 됩니다. 수의 기능. 수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 이 화랑 반대. 화는 퍼지고 빨리 친해지고 그렇지만 뒷심이 약한 대신 얘는 느리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을 사귈 때 화와 수의 스타일, 빨리 가서 친해지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 가 있어요. 그 한 번 친해진 사이를 잘 유지하는 걸 별로 신경 안 쓰고 이 사람 자꾸 새로운. 근데 여기는 새로운 거는 되게 못하는데 한 번 친해지면 그 사람하고 오래 이렇게 가는 게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행과의 관계에서 이 목하고 수는 혈을 관장해요. 혈이라는 거는 피. 그리고 화와 금은 기를 감당하죠. 기. 공기.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돌게 하는. 그래서 이 기를 관장하는 거를 뭐에 비유하면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고요.
이 혈을 관장하는 거를 뭐라 그러지? 오일이라고 그러더나? 기름? 이 혈을 자동차에 오일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네, 휘발유 뭐 기름 기름이라고 해도 웃기고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여기가 엔진이면, 얘는 거기다 이제 주유할 때, 넣는 기름이라고 칩시다. 네, 휘발유든 뭐든 뭐 경유든 어쨌든 그런 종류들. 이걸 태워서, 이 기름이 있어야 이 엔진을 돌려서 얘를 태워서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 몸도 이 신장과 간에서 피를 공급을 해서 이 화가 심장이 신호를 보내요. 자극을 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 피가 간으로 보내지고 이 간을 다시 폐가 근근목을 하면 얘가 이제 그 모세혈관 쪽으로 이 미세한 어떤 부분까지 피를 온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토가 만약에 이 기능이 강하면 이 토가 토극수하면서 이걸 막아버리죠. 예, 그래서 토가 많으신 분들 혈액순환 잘 안 돼요. 그리고 토가 많을 경우에 화가 또 토로 다 빨려버리기 때문에 심장도 약하고, 그래서 토가 많을 경우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몸 상태 중에 가장 병이 좀 심각한 상태들이 토퇴과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 가운데서 토가 많아버리기 때문에 이 오행이 서로 신호를 보내서 이게 돌게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차단이 돼버려요. 토층이 두꺼울 경우에. 예, 피가 돌아야 살잖아요. 근데 피는 많은데 만약에 수나 목은 그거 하는데 화가 부족하면 엔진이 약해가지고 얘가 시동을 안 걸려. 그럼 이 기름은 뭐야? 고여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사주에서 수나 목이 너무 강한데 화가 약하신 분들은 혈액순환 안 되고 몸도 차. 예, 이렇게 해서 건강을 사실은 보는 거예요. 성격이 수는 그래서 어떤 특성이냐, 자기를 막 겉으로 드러내고 활발하진 않지만 일단 자기에게 들어온 사람들이나 관계를 꽉 끌어안고 조금 오래 지속해요. 하지만 수의 또 특징이 한 번 아니다 싶으면 확 엎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는 텐션이 이렇게까지 있다가 갑자기 팍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행이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 하다 보면 팍 터질 수 있는 거는 다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화도 계속 활발한 게 아니라 화도 어느 순간 활발하다 지치면 또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약간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건강이나 성격이나 이런 오행이 서로 신호 보내서 돌고 가서 다시 하는 이 오행이 이 선순환적으로 서로 이제 생해주고 또 제어해주고 잡아주고 극해주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성격 또는 운명까지도 관장하기 때문에 인간이 오행을 벗어나서 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오행을 벗어나려면 이제 죽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돌을 닦으신 분들이나 손은 수련을 많이 해서 영적인 기운이 발달되신 분들은 오행의 영향을 안 받냐? 아니요. 저는 100% 아니다고 봐요. 이제 영적인 부분을 키워서 본인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도 본인이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이나 조금 다른 세계를 보려는 어떤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정말 세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완충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정신적인 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이게 나한테 주는 어떤 충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정도지, 인간은 절대로 오행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행을 공부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십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외국인들과 이런 거 많이 느껴요. 명리를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을 체화하다 보면 거기에서 언어가 생기고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gut이라는 GUT라는 단어가 내장, 장기, 예, 지금 얘기한 이 장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자기의 직관이라는 뜻도 돼요. 뭐 feel 아니면 야 쪼, 니 쪼, 원래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너의 그 근성, 본성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follow your gut 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결정할 때 나 어떻게 할까? 그럼 follow your 네 그 쪼대로 해. 아니면 너의 그 직관대로 해. 아니면은 너의 어떤 느낌대로 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랑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자기의 본성, 성격 또는 그 시절에 들어오는 어떤 그 운기가 본인의 어떤 거에 왜 갑자기 내가 열정적이 됐을까? 화가 들어와서 그래요. 왜 내 갑자기 우울해서 밑으로 가라앉지? 수가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겨울생들 중에 우울증을 달고 있으신 분들 많아요. 겨울이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푹 꺼지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데 자월에 막 이렇게 겨울에 태어났는데 화가 있다? 그러면 조울증이죠.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모든 게 오행으로 설명이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follow your gut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머,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된 장기의 어떤 성격 때문에 형성된 걸로 그대로 사실은 움직이는데 내 성격이 어디서 나오겠어? 이 안에서부터 나오지. 그래서 말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저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수세기에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이게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계절도 사실은 영어와 관련돼서도 그게 있습니다. 봄이 스프링인데 이 목 기운은 위로 튀어 올라가는 기운이에요. 예, 스프링. 그 스프링에 그것도 그 스프링에 그거랑 똑같습니다. 봄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썸머의 SUM이 정상이란 뜻인데 화기운은 가장 위에 있는, 공기가 가벼워서 가장 위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썸머. 그 다음에 fall은 뭐예요? autumn도 되지만 fall이죠. 떨어지는 기운이에요. 예, 윈터는 이거는 제가 찾아볼게요. 이것도 있었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알고 장기와 오행을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격과 천성과 그 다음에 뭐 적성, 뭐 취향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건강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음양오행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좀 중간에 막 하다가 두서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